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비는 자리에 과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혹은 공관위는 누구를 강하게 공천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법조 라인의 여성 트로이카 3인방을 서울 지역에 전략 공천하겠다라는 전략을 지도부가 세운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면면이 화려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의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이 3명의 여성 법조 라인 트로이카를 서울에 전략 공천한다라는 전략을 지도부가 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의 하위 20%, 박용진 의원 하위 10%, 문학진 전 의원 논란, 홍영표 의원 논란 등 쭉 보고 있는데요. 지도부는 추미애 전 장관, 이현주 전 의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3명의 법조 인사 전면 배치에 법조 라인 트로이카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든든한 3인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박성규 차관께서는 이 3명의 이 법조 트로이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궁여지책이죠.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또 실제로 잘못되고 있는 일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에 비난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 여성이라고 하는 좀 특정한 인물들 거기다가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 개성들을 굉장히 강하게 발휘했던 인물들을 내세우면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좀 희석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여론조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론조사가 의심받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역들이 빠진 여론조사이기도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맡고 있는 기관이 지금 민주당의 총선 경쟁 과정에서 공식적인 업체로 선정된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설기관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식 관계,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현역들의 이름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할 수 있죠. 물론 해당 업체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의심하고 있는데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아주 이름을 박았더라고요. 이름을 박는다는 얘기는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세 여성 후보들을 지금 민주당에서 세우겠다고 하고 있는 이 작업이 추미애 전 의원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면 저분은 이번에 분명히 친명 선언을 하면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예. 두 번째로 지금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은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전투력이 저만한 사람이 없다. 국민의힘과 맞서 싸우는데 저만한 능력과 의열정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복당을 권했고 복당을 하면서 6번째 지금 당적을 바꾼 의원이 됐어요. 6번째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그런 두 분에 비해서는 좀 차분하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강한 반발이 지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궁여지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저런 작은 하나의 방편을 통해 가지고 막아보려고 하는 가녀린 몸짓 같아 보여서 저한테는 별로 좋게는 안 보입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하려고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닌데 불출마를 철회한 듯한 느낌까지 듭니다. 누군가가 출마를 권유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돌연 취소했어요. 당위에 희생하려 했는데 주변이 있으면 만류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정치보복 표적 수사 때문에 불출마하는 건 부당하다. 당원과 유권자에게 평가받아야 한다. 라는 겁니다. 철험회가 내세우는 건 김광삼 변호사님. 네. 표적 수사, 보복 수사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혹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박용진 의원 같은 비명들이 힘도 없이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불출마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황운하 의원은요, 좀 다른 사람은 틀려요. 왜냐하면 징역 3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총선 내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거고 민주당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징역 3년 받고 출마할 수 있겠냐고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는데 이렇게 징역 3년이나 받은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사를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틀렸구나 하고 이제 불출마성을 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주변에서 만류를 했다고 주변 의원들이 만류했다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김남국 의원이랄지 뭐 민영배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말렸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기다려 봐라. 뭐 경우에 때는 당 대표를 설득해 보겠다 우리가 뭐 처음에는 뭐 완전 친명 아닙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지만 황운하 의원까지 같이 공천 주면서 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부담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뭐 본인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냥 하루만 늦췄다. 그런데 변한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주당의 이른바 공천 잡음 논란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은 통합된 지 얼마 안 됐는데 10일 만에 다시 분당의 길을 걸을 것 같다라는 관측이 강합니다. 급기야 이낙연계에서는 이준석이 전두환 같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제 공개하겠습니다.